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9분의 5라는 분수를 하나 주고요.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두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일단은 9분의 5라는 분수를 쓴 다음에 내가 이 뒤쪽에 네모칸을 두 개를 뚫어놓고요. 분모 분자에 각각 하나씩 뚫어놓고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똑같이만 쓴다면 3, 3, 4, 4 똑같이만 쓴다면은 그게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2부터 넣어볼게요. 18 그리고 여기는 10이겠고 곱하기 2를 넣은 값입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각각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곱하기 3도 한번 넣어봅시다. 곱하기 3, 3 이렇게 넣어주면은 27과 15가 되죠. 27과 15. 자,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분모 라인을 뭐로 잡을 수 있냐면은 이 라인은 9의 배수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분자는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는 거 맞죠? 이제부터는 개수를 셀 거니까 다 적기에는 좀 많습니다. 분모가 두 자리다. 두 자리라는 것은 10에서부터 99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9의 배수인데 두 자리는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9 곱하기 10이 90이죠. 9 곱하기 10이 90이고 그리고 다시 9 곱하기 11이면은 여기서 9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9를 해주면은 9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숫자는 108이 될 거고요. 9 곱하기 12니까 108이죠. 그러면 굳이 내가 분자를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처음이 9 곱하기 1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9 곱하기 1, 9 곱하기 2 분모를 봤을 때 9 곱하기 3 해서 쭉 진행된 이러한 분모들 중에서 9 곱하기 1은 제외를 해야 돼요. 전체의 개수는 11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곱하기 1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10개가 되겠지. 이 노란색 구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고요.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10개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수 두 개를 주고요. 그 사이에 있는 분수를 하나 적어줄 수가 있대요. 아직은 잡으실 필요 없고요. 자, 분모가 72인 분수 중에서 3분의 1에 가장 가까운 분수다. 자, 여기 포인트는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분모가 72인 분수. 자, 우리가 놀이터라고 하자면은 이 분모가 72인 곳에서만 놀겠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분수는 다 분모를 72로 바꿔놓고 문제를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72로 분모를 바꾸겠다는 소리야. 요렇게 72로 다 바꿔. 여기도 72로 바꿔줘. 이래 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볼 겁니다. 그럼 분자 쪽이 같이 변형이 돼야 되겠죠? 바꿔봅시다. 24분의 5는 72로 바꾸려면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돼야 되니까 24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하면은 그대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15가 되는 거고요. 15. 다음 24분의 36분의 11이었죠? 얘도 72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두 배만 하면 되네요. 곱하기 2, 여기 22가 되는 거고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은 3분의 1이 또 있었죠. 3분의 1은 분모가 72가 되려면은 자, 이거 바로 가볼까요? 24가 되는 거죠. 3에다가 24 곱하면 72가 됩니다. 같은 숫자를 곱해주면은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은 72분의 15랑 22 사이에 있는 분수도 이제는 전부 다 분모는 72로 써볼 수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 분수들을 표현해보면은 72분의 16부터 72분의 17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가겠지. 72분의 어디까지요? 21까지입니다. 요 아이들 중에서 72분의 24에 가까운 분수 72분의 24에 가까운 분수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수가 어때요? 3칸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가장 가깝다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72분의 21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5분의 2보다는 크고 25분의 13보다는 작은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소수의 두 자리 숫자는 몇 개니? 그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소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분모를 10 또는 100 또는 100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 자리라고 했죠. 두 자리가 되려면 분모는 100이 돼야 됩니다. 분모를 100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연습 한번 해볼게요. 100분의 17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소수로 바뀌죠. 0.17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얘가 소수 두 자리 숫자가 되는 거 맞고요. 자, 100분의 30 하나 봅시다. 얘는 0.30이니까 이것도 소수 두 자리 아니냐. 자, 맞을까 틀릴까? 소수 두 자리인가요? 아니죠. 이 마지막에 있는 0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소수 두 자리가 되면은 100분의 30은 1000분의 300으로 바꿔서 소수 세 자리도 되고 10,000분의 3000으로 바꿔서 소수 네 자리도 되니까 규칙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약분을 합니다. 이렇게 10분의 3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 자리가 아니고 얘는 한 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분모가 100으로 바뀌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100분의 5분의 2부터 바꿀까요? 5분의 2부터 얘는 100분의 20을 곱하면은 5가 100이 되니까 같이 20을 곱해 줍시다. 곱하기 20. 얘는 40이 되고요. 요거 소수 한 자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은 25분의 13도 분모를 100으로 바꿔 줍시다. 곱하기 4만 하면 되네요. 곱하기 4 해주면은 52가 됩니다. 자, 0.40, 0.41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소리죠. 0.42 그리고 쭉 가서 0.5인데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면은 0.40 안 들어가고요. 0.52도 안 들어갑니다. 요거 두 개는 빼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마지막이 0.51로 끝나겠죠. 자, 이들 중에서 이렇게 0.30이라든가 0.50이라든가 4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들을 쭉 보면은 41 괜찮고 42도 괜찮고 43도 괜찮고 44도 괜찮고 45도 괜찮고 46도 괜찮고 47도 괜찮고 48도 괜찮고 49도 괜찮고 50이 안 됩니다. 50은 0.50이기 때문에 얘는 0.5로 보고 요거는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예요. 소수 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1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개에서 요거 뺐으니까 전체 개수를 10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쿼터 그리고 파인트, 갤런 이런 단위에 관한 이야기가 컵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컵의 가격이 그림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사람이 8분의 3 갤런만큼을 사고 싶다라고 적혀 있고요. 가장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갤런이란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갤런이 16컵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16컵의 8분의 3만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곱해주면 되겠죠. 16 곱하기 8분의 3 계산하면은 6이지. 여기 1, 2니까 6컵을 내가 사려는 겁니다. 6컵을 살 때 가격이 가장 저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메뉴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한 컵은 2,800원이고 파인트가 2컵이에요. 그래서 얘가 2컵짜리입니다. 그리고 쿼터도 적어볼까요? 쿼터는 4컵이에요. 갤런은 8컵이지. 자, 그럼 이 아래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6컵만 살 거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쓸 단위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컵짜리로 6개를 사면 제일 비싸게 사는 겁니다. 곱하기 6 해보면 가장 비싸고요. 용량이 큰 거, 즉 컵보다는 파인트가 더 싸고 파인트보다는 쿼터가 더 쌉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저렴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컵짜리인 쿼터를 먼저 삽니다. 6컵을 4컵짜리를 먼저 사고요. 4컵짜리 2개 사면 안 되니까 이제는 2컵짜리인 파인트를 또 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얘가 쿼터가 되고요. 얘는 파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다는 소리죠. 자, 어떻게 확인 가능하죠? 다 컵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컵은 원래 가격으로 하면은 2,800원 곱하기 2죠. 그죠? 컵 하나가 2,800원이니까 두 컵의 가격은 5,600원인데 실제로 파인트로 이름이 바뀌면은 100원 더 저렴하다는 소리고요. 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더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의 가격이 9,000원, 파인트가 5,500원. 그래서 이 6컵 8분의 3 갤런의 값은 둘이 더해서 14,500원일 때가 가장 저렴한 겁니다. 이 가장 저렴 요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구수를 나누어 가집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고요. 전체의 얼마분의 얼마만큼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구수를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15분의 18분에는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통분을 해놓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15랑 18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계산합시다. 3으로 나눠주시고요. 5, 6 이렇게 곱하면 30, 얘랑 곱하면 90이죠. 90으로 바꾸자. 90분의
여기 6 곱하면 되니까 24가 되고요. 요거는 90분의 5 곱하면 되니까 35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던 현주가 야, 나도 계산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당연히 얘는 나머지니까 90분의 요거 두 개를 일단 더해볼까요? 24 더하기 35는 59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수랑 지혜가 영지를 합쳐서 90분의 59만큼 가져간 거죠.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 차만큼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90에서 59를 빼면은 31이 남아있죠. 이게 현주가 가져가는 구슬 전체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은 90분의 90만큼이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통분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4분의 3보다는 작은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9였으면 좋겠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기하분수였으면 좋겠다. 이게 2번 조건이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4가 분모 4가 바로 분모 9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4와 9의 최종 배수를 먼저 계산을 해주세요. 바로 못 가기 때문에 곱해놓고 약분할 거예요. 최종 배수는 36이 되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써볼게요. 최종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통분을 합시다. 36분의 9를 곱해야 되니까 36분의 9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36분의 9 곱하면 27보다가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9 이내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6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는 10, 그리고 36분의 11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36분의 26입니다. 분모가 9인 분수를 찾아야 되니까 얘네들의 분모를 9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36이 9가 되려면은 나누기 4를 해야 돼요. 즉 뭐냐면 4로 약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분자가 위에 있는 아이가 4의 배수 이내를 찾는 겁니다. 4의 배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인 분수는 한번 적어볼게요. 36분의 12부터 출발하죠. 36분의 16이고요. 그 다음은 36분의 20, 36분의 24가 있습니다. 24가 있다. 자, 이 중에서 기하분수는 이 분수들을 약분하면은 이제 기하분수가 되겠죠. 약분하면 제일 처음 거부터 약분해 볼게요. 요건 12로 바로 약분 가능하니까 3분의 1. 요건 4로밖에 약분이 안 되죠. 9분의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또 4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9분의 5가 되고, 자, 이건 얘는 4로 약분이 12로 약분이죠. 3분의 2가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즉 기하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모가 9인 애가 2개밖에 없지. 이므로 원하는 답은 9분의 4와 9분의 5 2개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지막 답은 9분의 4와 9분의 5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학생들은 아마도 통분을 분모 쪽만 해보고 별표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8과 네모와 7이 있으니까 쌤 56으로 통분을 했는데 안 풀렸어요. 당연히 안 풀리죠. 네모라는 숫자가 몇인지 모르니까 네모 빼놓고 지들끼리 통분했으니까 문제를 못 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자 쪽을 통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분자의 통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쌤이랑 연습 한번 합시다. 통분은 분모도 있지만 분자도 있구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쌤이랑 스토리 한번 잡아볼게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요. 그 피자를 쌤이 10,000조각 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조각을 내고 그 중에 3조각만 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3조각인데 이번에는 10조각을 내고 그 중에 3조각 먹을 겁니다. 자, 어떤 조각이 더 배부른 조각이냐? 더 큰 숫자냐? 당연히 오른쪽 숫자가 더 큰 겁니다. 자, 그 말은 같은 분자가 있을 때는 분모가 큰 쪽이 더 작은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해보면은 분모 통분과는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자, 이 개념으로 문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모 쪽은 통분이 안 되고 분자 쪽에서는 3, 4, 12로 통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종 배수는 12가 되는 거고요. 12로 통분을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숫자 다 지워버리고 12로 통분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12로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는 4가 곱해진 거니까 32가 되고요. 자,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3. 자, 요거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4를 곱했으니까 얘는 28이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에는 네모 곱하기 3이라는 이 분모는 분명히 28하고 32의 사이에만 있으면 되죠.
28하고 32 사이에 네모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어가지고 뭐 3 이런 숫자를 넣어가지고 28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숫자가 가능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소관계를 써주고 자, 요거 읽을 때 조금 센스 있는 학생들은 3의 배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했었던 구구단이죠. 3, 1은 3, 3, 2, 6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28과 32죠. 32 사이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3 곱하기 1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박스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10이라는 자연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경시 기출 적혀 있으면 대부분 다 쫄아서 어떻게 푸는 거지? 그냥 바로 영상 보시는데 쌤이 힌트를 먼저 드릴 겁니다. 그 힌트까지만 듣고 영상 멈추신 다음에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제 볼게요. 기억분의 8이라는 것은 분수네요. 그죠? 분수는 1.2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대요. 얘는 소수입니다. 이렇게 감 잡아가시면 되고요. 기억이 여러 개 나오나 봐요. 그래서 모두 다 더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의 틀을 잡아갈 때는 확실하게 준 정보를 1.2랑 1.8은 확실하게 준 정보죠. 걔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방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바꿔봅시다. 10분의 12 자, 그리고 10분의 18이 되는 거죠. 분수로 바꾸고 약분합시다. 5분의 6 얘는 5분의 9가 됩니다. 자, 쌤 힌트는 이제 요 10까지입니다. 5분의 6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 크다 적어주시면 되고 이 분수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기억분의 8이다. 다시 5분의 9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예요.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힌트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7번 문제에 있습니다. 요거 멈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풀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차 쌤이랑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세 개의 분자를 통분하면 되죠. 분모 쪽은 우리가 통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억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6과 8과 9를 통분할 건데 큰 숫자 두 개를 먼저 통분할게요. 8과 9는 최소 공배수가 72가 됩니다. 자, 요 두 개짜리 통분된 걸 가지고 나머지 숫자랑도 하나 통분을 해봅시다. 6과 72의 최소 공배수는 72랑 6을 적어보면은 곱하기 12를 하면 되니까 전체 최소 공배수는 72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요. 다 지우고 분자를 7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72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제일 오른쪽 거부터 하죠. 곱하기 8. 그러면 곱하기 8 했으면 40이고요. 얘는 곱하기 9 해줘야 되니까 기억 곱하기 9다.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곱하기 12. 그럼 5에다가 12 곱하면 60이죠. 자,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기억 곱하기 9는 4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40하고 60 사이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기억 곱하기 9 조금 센스 있는 학생들은 뭐라고 읽는다? 9의 배수라고 읽어야 센스 있는 학생. 9의 배수. 자, 9의 배수인데 40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작은 거 뭐가 있을까? 9구단에서 45부터 출발하면 되죠. 기억 곱하기 9가 45가 될 때 기억값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 곱하기 9가 이번에는 54도 될 수 있죠. 54 당연히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63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기억은 6과 5가 있으니까 답은 6과 5를 더해주면 되죠. 6과 5를 더한 11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끊어서 갑시다. 어떤 진분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랑 분모가 있대요. 당연하겠죠. 일단 얘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선생님 분모를 별표 이렇게 주고요. 분자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럼 진분수 요 세 글자가 나한테 주는 식은 분명히 그 별표가 네모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거 진분수 때문에 붙은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문제를 볼게요. 분자는 쌤이 지금 네모로 적었고 분모를 별표라고 적었는데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14다. 이건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주어진 힌트를 써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다는 완성시키지 못하더라도 별표랑 네모를 적어주고요. 대소관계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14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쌤, 그러면 여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자, 모를 때는 계속 도형을 주시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갑시다. 됐죠? 당연히 동그라미가 더 큰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280까지도 한번 적어봅시다. 280은 14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되죠. 자, 문제의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풀어봤는데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풀이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랑 세모는 크게 쌤이 하나의 네모라고 할게요. 하나의 네모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280은 14 곱하기 길쭉한 네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걸 길쭉한 네모를 계산하려면은 14를 280을 14로 나눠 보면 됩니다. 나누면 20이죠. 괜찮죠? 자, 그럼 20이니까 동그라미랑 세모가 곱해져서 20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적어봅시다. 요게 20이 돼야 되니까 그것만 한번 적어볼게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20이다. 자, 근데 대소관계가 있었어요. 분명히 별표 쪽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더 큰 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20과 1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5랑 4도 적어줄 수 있고요. 2와 10부터 할까요? 10과 2 적어줄 수 있고 5랑 4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분모랑 분자의 차가 제일 좀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랑 세모의 차가 가장 작아져야 될 거니까 동그라미 5가 되면 되고 세모는 4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5를 채워주고요. 여기다가는 4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별표가 완성되겠죠. 14랑 5를 곱해서 별표 만드는 거 맞죠? 자, 70 마찬가지로 14랑 4를 곱해서 네모 만드는 거 맞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분수는 70분의 56이 되는 건데, 자, 구해줘. 뭘 구해줘? 기하분수 구해줘. 약분 가능하지? 일단은 2로 약분 35분의 28, 7로 한 번 더 약분 5분의 4. 문제가 원하는 답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죠. 주사위 2번 던졌습니다. 나온 눈으로 진분수 만들었어요. 자, 진분수는 진짜 분수.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아래쪽이 더 크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기하분수랑 기하분수가 아닌 거를 만들었을 때 몇 개 차이가 나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수를 만들 거니까 분모 분자 자리를 잡을 건데요. 분모도 1에서 6 사이고 분자도 1에서 6 사이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진분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업이 가장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하분수랑 기하분수가 아닌 거를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다 써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쌤이 6분에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쓰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 거기까지 드릴게요. 자, 분모가 6분의로 출발해보자. 분모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작은 숫자인 분자들을 6분의 5, 6분의 4, 자, 6분의 3 호로록 적으시면 돼요. 6분의 2, 6분의 1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5분의부터 적어 나가실 수 있겠죠. 다 적으신 다음에 뭐 한다고? 기하분수랑 기하분수가 아닌 것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작. 잘 푸셨다면은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쌤이랑은 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호로록이라 그랬죠. 5분의도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 다 5로 바꾸면 되겠죠. 5분의 4, 3, 2, 1. 그 다음은 4분의 들어갑니다. 4분의. 여기가 4, 4, 4로 바뀌면 되겠죠. 4, 4, 4다. 그 다음 3분의 들어가야죠. 여기 3, 3. 마지막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죠. 선생님 기하분수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치면 되겠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그래서 기하분수 11개. 기하분수 아닌 거는 분홍색으로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죠. 자, 몇 개 차이니? 7개 차이야.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5개의 숫자 카드가 있고요. 2개를 뽑아줍니다. 2개를 뽑아서 진분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야 되겠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 자, 그 중에서 만든 게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이 여러 개 중에서 2분의 1보다가 큰 아이들을 먼저 선택할 거예요. 얘가 예선전입니다. 이 예선전을 통과한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를 고를 겁니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돼요.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러 개를 먼저 만들 겁니다. 진분수는 모두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 2보다가 크다 작다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요거 2개 배울 겁니다. 일단은 진분수부터 만들어 봅시다. 분모가 7인 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위에 있는 숫자들 다 올 수 있죠? 2, 5, 6, 3 다 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6, 그리고 7, 7분의 5, 그리고 7분의 3, 7분의 2 요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 3, 2 적을 수 있는 거 맞지? 진분수니까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은 5분의 3과 2가 있습니다. 5분의 2 마지막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지? 이 진분수들 중에서 2분의 1보다 크다 작다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매번당 우리가 얘네들을 다 통분해서 계산하기에는 좀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10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10의 절반 5라는 숫자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5보다가 큰 10분의 7 같은 경우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봐도 괜찮네요. 그죠? 자, 그럼 9분의 5는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할까요? 9의 절반이 4.5가 되는 거죠. 홀수는 이렇게 0.5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4.5보다가 큰 9분의 5는 분명히 절반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모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분모의 절반이다. 이렇게 잡아서 분자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분의까지만 쌤이 한번 해볼게요. 7분의 2분의 1과 같은 것은 7을 해서 분모를 절반으로 나누면 3.5가 되는 거죠. 그럼 3.5보다 큰 숫자들은 2분의 1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3.5가 요 가운데 어디 있겠고요. 얘네들이 이제 예선전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멈춰놓고 이제 나머지 애들을 예선전을 통과시켜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분수까지, 답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7분의 6과 7분의 5는 선택해야 되니까 동그라미죠. 그리고 6분의 3이 절반이니까 6분의 5가 2분의 1보다 크고요. 5분의 2.5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이 들어가야 되겠죠. 3분의 1.5가 절반이에요. 걔보다 크니까 3분의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거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7분의 6하고 7분의 5는 5가 선택되고 6은 탈락이 되겠죠. 그럼 예선전을 통과한 아이가 7분의 5,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6분의 5, 5분의 3, 그리고 마지막에 3분의 2가 있습니다. 쌤은 얘를 분자 통분을 이용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통분은 이 분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고요. 6과 5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죠. 그 전체 최소 공배수는 3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분수를 만드는데 분자를 30으로 이렇게 통일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얘는 6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42가 되겠고 얘는 6을 곱했으니까 36이고 10을 곱해야 되니까 50이고요. 얘는 15를 곱해야 되니까 45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는 분모가 가장 커야 되겠지. 분모가 가장 큰 분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50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5분의 3을 우리가 답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찾아본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공부를 제대로 했거나 궁금해서 찾아보셨을 겁니다. 자, 왜냐면 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5분의 4보다 큰 거 작은 거를 찾는 거라서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죠. 얘는 6분의 5니까 5분의 4랑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30분의 1로 통분하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답을 내서 넘어간 학생들이라면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겠죠. 도대체 왜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뺐는데 대소관계가 바뀔까? 분명히 곱셈을 진행할 때는 크기가 같은 분수라면서 근데 왜 더하거나 빼면 크기가 달라질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조금 어렵더라도 쌤의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기에 분모랑 분자 차이가 1인 두 분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이에요. 차가 1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101분의 100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1조 1분의 1조입니다. 그렇죠. 숫자의 차이는 변하지 않고 1이에요. 하지만 2분의 1보다는 101분의 100이 훨씬 클 겁니다. 101개로 나눈 것 중에 100개만큼 색칠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1조 1분의 1조니까 얘도 분명히 더 큽니다. 수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고정시켜 놓은 값은 뭐죠? 분자랑 분모의 차이가 1인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별표 더하기 1분의
별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별표를 한없이 크게 키워간다. 수학에서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값은 실제로는 이게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엄청나게 큰 값에다가 1 더한 거랑 무한대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치 1처럼 가까워지는 중인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2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1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거보다는 4분의 3이 1에 더 가깝고 5분의 4가 1에 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한 틱 한 틱을 비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쌤이 띄엄띄엄 보여드렸어요. 얘네들은 확실하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미세한 차이지만 실제로는 1에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라면은 분명히 2분의 1이 1에 다가가는 중이라면은 2분의 1에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볼게요. 여기가 6분의 5가 되고요. 4분의 3이 되고 7분의 6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가 되죠. 누가 가장 1에 가깝죠? 7분의 6이 가장 큰 겁니다.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6분의 5가 그 다음으로 크고 되죠. 5분의 4가 그 다음으로 크겠고 나머지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5분의 4보다 크다라는 개념이 정확한 이해가 되겠고요.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좀 어린이 방향으로 초등 방향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5분의 4라는 것은 여기에 색칠을 5개 중에 4개만큼 하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쌤이 분홍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3만큼 쌤이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3칸, 남아있는 것이 분홍색 1칸이죠. 자, 남아있는 걸 비교해볼까요? 분홍색이 누가 더 크죠? 4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1이잖아. 누가 더 크지?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지. 남아있는 게 더 크다라면은 색칠한 노란색은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더 큰 거야. 그래서 4분의 3보다는 5분의 4가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 되는 거고 이게는 왜 그런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직관적인 이해가 들어가 있고요. 쌤이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이런 변해가는 모습이 1을 향해서 다가가는 중이기 때문에 점점 분모 분자가 일식이 차이는 일정하지만 계속 키워나갔을 때는 1에 가까워진다. 즉 분모랑 분자 상태, 분수의 값은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50분의 40 더하기 1씩 한 거죠. 50분의 40이 5분의 4입니다. 거기다 1씩 더했으니까 분명히 미음도 5분의 4보다가는 크죠. 그죠? 얘는 아니지. 같은 분수라서 탈락시켜놓고 5분의 4랑 얘는 5분의 4니까 이거 소수로 바꾸면은 0.8이에요. 소수로 바꿔서 비교하시면은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얘는 크기가 같은 분수라서 또 탈락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죠. 기억,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인데요. 쌤이 시까지만 써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 드릴 테니까 영상 멈춰놓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봐. 4분의 1보다 크고 그러면 4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왼쪽에 쓰시면 되고요. 5분의 4보다는 작아야 돼. 5분의 4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에 두면 되겠지. 작은 분수 중에서 여기 분수가 적히면 돼요. 분모가 있겠고 분모 있겠고 분자 있겠고 적는 건데 분자가 3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3 적고 그죠? 그리고 분모는 아무런 힌트가 없으니까 네모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기약분수라 그랬으니까 약분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돼요. 약분이 끝난 분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됐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4랑 5는 통분이 가능하니까 대조관계와 비교 가능하다고 쳐도 네모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이게 20으로 통분된다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서 네모가 7이에요. 그럼 20으로 통분이 안 될 겁니다. 그지? 그러면 대조관계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못 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분자의 통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분자를 몇으로 두죠? 12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12로 통분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분자를 12로 통분하면은 여기는 48이 됐고 12로 통분했으니까 얘는 네모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로 통분하면 3 곱했으니까 15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4는 15와 48 사이 숫자가 되는 거네요. 근데 네모 곱하기 4라는 것이 4의 배수죠. 그럼 4의 배수 중에서 15랑 48 사이에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부터 들어가죠? 16부터 들어가는 거 맞지? 16.
그리고 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쌤이 이제 개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는 것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하나씩 다 적으셨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자. 얘는 4 곱하기 4고요. 얘는 4 곱하기 5. 이렇게 진행해서 48 사이니까 이게 4 곱하기 11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셀 건데 분명히 그 중에는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봐봐. 여기 네모 곱하기 4분의 12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숫자를 뭐 넣죠? 4, 5, 6 이렇게 넣잖아. 그지? 약분은 누가 되냐면은 요거 두 개 약분되는 거. 분홍색이 약분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3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6 같은 숫자가 들어와 버리면은 이 분자도 약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약분이 끝난 이 기약분수 기준으로 하면은 분자가 3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적을 수 있는 숫자만 쭉 보면은 4, 5, 6, 7, 8, 9, 10, 11인데 그 중에서 일단은 3의 배수가 다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얘는 남아있는 1, 3이 남아있을 건데 이 3이 요 아이들하고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약분수 기준으로 하면은 문제에서 탈락을 시키면 됩니다. 답에서 탈락을 시키면 돼요. 나머지들만 이제 동그라미 쳐가지고 답을 내는 그런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4이다 이렇게 숫자가 커지게 되면은 쭉 진행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봐야 되니까 3의 배수의 규칙성은 다 지워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12가 있었으면 얘도 지워줘야 되겠죠.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4번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주기를 쌤은 바라냐면은 못 풀어도 좋으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쌤도 그냥 만든 거야. 네모랑 별표라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서 2를 빼래. 2 빼, 2 빼, 2 빼. 그리고 분모에서 3을 더해. 3 더해, 3 더해. 자,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한 게 3분의 1이죠. 그럼 중간에 약분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3분의 1입니다. 쌤이라고 뭐 특별하게 대단한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를 푸는 것의 절반이나 차지를 합니다.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자, 요거 다시 약분. 얘가 이제 4분의 1인 겁니다. 자, 쌤이 하나 질문합시다. 약분이 뭔가요? 약분. 약분은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약분의 정확한 의미는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럼 약분의 거꾸로 작업이 크기가 같은 분수, 어떤 숫자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3분의 1이 역추적하는 과정이라면은 2를 곱하면 6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3을 곱하면 9분의 3이 되고 역추적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소리야. 같은 방식으로 4분의 1도 8분의 2가 되고 1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 자, 쭉 적어놓고 다시 한번 한 걸음만 떨어져서 다시 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네모 빼기 2랑 네모 더하기 3은 얘네들은 애초에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애초에 같은 숫자가 아니지만 별표는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 라인에서 같은 것이 언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별표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쭉 만들어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그쵸? 별표가 똑같으면 요 라인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결국에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분모를 비교하는 거구나.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분모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구나. 이제 다시 분모를 봅시다. 네모에서 2를 빼고요. 네모에서 3을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어머니가 타고 계십니다. 어머니입니다. 다이어트 하셔서 이렇게 되셨고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들은 3층을 올라가요. 3층을 올라가고 어머니는 2층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엄마 어디야? 엄마는 2층 내려와서 나 3층 올라왔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어머니는 전체 몇 층만큼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가 몇 층만큼 되죠?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내려갔죠. 그러면은 5층만큼 차이가 나겠지. 맞나요? 여기 3층만큼 여기 2층만큼 더 벌어지는 거니까 5층만큼 차이가 나죠. 지금 분모가 5층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분모의 차이 1층 차이 나죠. 6층, 8층, 2층 차이 나죠. 9층, 12층, 3층 차이 나죠. 5층 차이 나야 된다면서 그러면은 5분의로 바로 바꿀게요. 5분의 15고 얘는 5분의 20이 됩니다. 몇 층 차이 나죠?
5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다 풀었네요. 얘는 네모 빼기 2가 15가 되는 거고 요게 D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네모 더하기 3은 20이 돼야 되는 건데 어느 쪽으로 풀든 네모는 1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7분의 5가 그럼 정답이겠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원래 분수니까 17분의 5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분모랑 분자가 각각 1씩 커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커지는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래?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그냥 더해 나간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잘 봐봐. 쌤한테 돈이 10,000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15,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랑 여러분들이랑 매일 아침에 100원씩 똑같이 받으면 같이 커지는 거 맞지? 자, 그게 여러분들하고 쌤의 기분을 다르게 하냐? 아니야. 얘네들의 차는 일정합니다. 항상 차가 일정한 것이 유지가 돼요. 맞나요? 1,100원, 1,200원, 15,100원, 15,200원. 자, 커진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차가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커진다, 차가 일정하다, 계속 그 일정한 차가 유지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셨을 때, 자, 21분의 5랑 22분의 6과 23분의 7, 자, 요런 방향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얘네들의 차가 얼마로 일정한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21과 5의 차니까 이들의 차는 16인가요? 그렇죠. 그게 계속 일정하다가 이 커지는이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네모분의 별표가 5분의 3이랑 같은 분수일 거야. 얘가 약분된 거일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다음은 10분의 6 따라가 봅시다. 15분의 9 이런 식으로 흘러갔겠죠. 나는 지금 분모 분자 차가 몇이 되길 바라지? 16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됐지. 힌트는 여기까지고요. 거의 마무리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좀 곱씹어 가면서 마무리 하시고요. 영상 잠깐 멈춰놓고 실제로 답까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쌤하고 답 맞춰봅시다. 분모랑 분자 차가 2고요. 분모 분자 차가 4고 분모 분자 차가 6입니다. 됐죠? 자, 쭉 진행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차가 16인 게 나오나 봐요. 차가 16인 게 나오나 봐. 몇 번째인지 물어봤죠? 그러면 2, 4, 6이면은 얘는 2 곱하기 8, 8번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8번을 쭉 점프해서 5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 그러면 40분의 24로 바꿔 씁시다. 40분의 24. 얘가 몇 번째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21분의 5에서부터 규칙은 한 번 할 때마다 1씩 추가됩니다. 부모 분자에다가 1씩 추가돼서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1 추가해서 40분의 24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번째 셀 때 좀 주의합시다. 얼마만큼을 더하면 되냐면은 19만큼을 더하면 돼요. 그지? 근데 얘가 첫 번째야. 그럼 첫 번째에서 19개의 번째를 더 더하는 거니까 얘는 20번째가 되는 겁니다. 20번째. 얘가 19번째가 아니에요. 더하는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19개를 더했다 해서 20번째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0제가 되겠습니다.